여러분, 양자역학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런데 정확한 개념이 뭔가요? 고양이가 상자 속에 갇혀 있을 때 전자를 페인트볼이라고 생각을 하고 마구 발사를 시켜요. 이게 뭔가 신기하죠? 이것이 양자역학이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이스트 물리학과 이성빈입니다. 저는 응집물질 물리학을 연구하는 이론 물리학자고요. 여러분, 양자역학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런데 정확한 개념이 뭔가요? 하면 자신 있게 설명하기 힘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미시 세계에서 양자역학의 전자 흐름과 관련해서 최전선에는 어떤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양자역학의 최신 연구 알려드리겠습니다. 양자역학은 미시적인 물질 세계를 설명하는 현대 물리학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양자역학이라고 생각하시면 슈레딩거 고양이를 많이 떠올리실 텐데, 고양이가 상자 속에 갇혀 있을 때 이 상자에 방사성 핵이 든 기계와 독가스가 들어있는 통이 연결되어 있고 1시간 안에 핵이 붕괴할 확률이 50%, 붕괴하지 않을 확률이 50%일 때, 만약 핵이 붕괴되면 독가스가 방출돼 고양이가 죽어버리고 붕괴되지 않으면 살 수 있는 상태죠. 죽느냐 사느냐의 확률로 존재하는 이 고양이가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확률로서 존재하는 게 미시세계의 전자이고, 전자가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의 확률로 항상 양자역학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 그래프에서 보시듯이 전자는 이 오비탈이라는 구름 같은 모양을 이루면서 확률로 존재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색깔이 짙으면 짙을수록 여기에 존재할 확률이 큽니다. 그게 양자역학의 핵심이고요. 양자역학에서의 전자를 존재 확률로 볼 때 어떤 식으로 캐릭터를 할 수 있는가가 파동함수입니다. 전자는 파동함수의 절대값의 제곱에 비례하는 확률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파동함수를 어떻게 구하느냐? 고양이로 유명한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게 되면 전자의 파동함수, 즉 전자의 움직임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재밌는 부분은 전자가 입자인가 또는 파동인가? 아까 전에 파동함수로 지금 저희가 이해를 하는데, 전자가 고전역학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입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실험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전자를 페인트볼이라고 생각을 하고 구멍이 하나, 즉 슬릿이 하나 있는 벽에다가 전자를 마구 발사를 시켜요. 그러면은 구멍을 통과한 애는 스크린에 가서 부딪힐 테고, 구멍을 통과하지 않은 애는 당연히 떨어져 나가겠죠. 전자가 입자라면 슬릿이 하나 있을 때 그 슬릿을 정확히 통과한 구멍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슬릿이 2개다 라고 하면, 그러면 저기 스크린에서 구멍의 모양대로 전자가 발견되는 것을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자가 만약에 파동이라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파동을 생각하면 물결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슬릿이 하나 있는 경우에 그 슬릿 하나를 통과하는 물결이 있을 거고, 슬릿의 똑같은 위치에서 파가 관측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구멍이 2개면은 이야기가 달라질 수가 있죠. 그 슬릿 2개를 통과하는 물결은 서로 파가 간섭이 일어나고 보강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파가 이렇게 생긴 거랑 이렇게 생긴 거랑 만나면 서로 없어지는 거고, 파가 이렇게 생긴 게 똑같이 만나면 더 극대화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예측할 수 있는 건, 스크린을 봤을 때 파동끼리 간섭이 일어나는 데서는 아무것도 관측이 안 될 테고, 파동끼리 보강이 일어나는 데서는 큰 강도로 관측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입자와는 다른 패턴을 저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험을 해보면 어떨까요? 과연 전자가 입자인가 아니면 파동인가? 실험을 실제로 해봤습니다. 전자를 하나를 통과시켰어요. 그랬더니 입자 하나가 딱 관측이 됐어요. 이거를 10번을 하고 1000번을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저기서 막 관측이 돼요. 10,000번 하고 100만 번을 했더니 파동처럼 이런 간섭 보강 효과가 나타나는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과연 무엇인가? 전자는 파동도 되고 입자도 되는 그러한 이중성을 갖고 있다. 전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입자는 이러한 이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양자역학입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내가 슬릿이 2개가 있는데 어떤 슬릿으로 지나가는지를 계속 서서 관측을 하고 있다 라고 상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관측을 하면 신기하게도 이러한 간섭 효과는 없어집니다. 입자처럼 그냥 그 스크린을 통과한 2줄이 딱 나오게 됩니다. 파동에서 나타나는 간섭 보강 현상은 사라지고 입자처럼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게 뭔가 신기하죠? 이것이 양자역학이다 라고 저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양자역학에 대해서 조금 더 시스템 복잡하게 한번 가지고 가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 슬릿 근처에다가 저희가 자석을 놔요. 원형 안에서만 자석 효과가 있고 그 원형 밖으로는 자석 효과가 전혀 없는 완벽한 자석을 저희가 놓고 똑같은 실험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1번, 전혀 영향이 없다. 2번, 영향이 있다. 답은 무엇일까요? 2번입니다. 왜 영향이 있냐? 자석이 있었더니 간섭 보강 현상이 자석의 세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파동이 만나서 사라져야 할 곳에 파동이 중첩되는 것처럼 보강 현상이 생기고 보강 현상에 의해서 파동이 생겨야 하는 부분에 간섭 현상이 생겨서 사라지는 그러한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말은 전기장을 뿜뿜하는 이 자석은 직접적으로 전자와 만나지 않더라도 전자의 간섭 보강 현상에 영향을 준다는 얘기죠. 자석의 세기에 따라서 간섭 현상이 조절이 가능하구나 라는 것을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아로노프 보험 효과라고 하고 1959년에 야키르 아로노프와 데이비드 보험이라는 물리학자가 발견을 했습니다. 발견한 지 엄청 오래됐지만 양자역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현상을 하나 발견한다 라고 하면은 100년 후에도 이름이 계속 남아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저희가 어떤 최첨단의 연구를 할 수 있을까? 물리학에서 최전선에 있는 연구 하나를 소개할까 합니다. 최전선에 있다는 연구는 제가 하고 있는 연구이고 아로노프 보험 효과와 중결정이 만났을 때 어떤 신기한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가? 중결정과 결정의 차이는 무엇인가? 둘 다 규칙성이 있습니다. 결정이란 얘기는 규칙성이 뭔가 질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주기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결정과 중결정을 나누게 됩니다. 1차원에서 주기성을 가진다라고 하면 1번, 2번, 3번, 4번 원자가 쭉 놓여져 있을 때 1번에서 2번으로 옮기고 2번에서 3번으로 옮길 때 하나하나 옮겼을 때 정확히 같은 주기성을 가지게 됩니다. 2차원에서는 조금 다르죠. 다양한 대칭성이 존재하고 이 사각격체에서 보시듯이 오른쪽으로 한 칸 가냐, 위쪽으로 한 칸 가냐, 또는 왼쪽으로 한 칸 가냐, 위쪽으로 한 칸 가냐에 따라서 정확히 주변이 똑같습니다. 그러한 것을 우리가 주기성을 가진다라고 합니다. 주기성을 가지지 않지만 질서가 있는 것을 준결정, 쿼자일 크리스탈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타일링이 펜로즈 타일링이라고 하는 2차원 중결정 구조의 한 예입니다.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규칙성이 있지만 한 칸 옮겼을 때 주위가 똑같은 사이트는 절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규칙적인 패턴이긴 하지만 주기성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로컬 영역을 들여다보면 저기에서 제가 오각형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즉 5번 같은 각도로 회전시키면 항상 똑같은 5회 회전 대칭성을 가진 규칙적인 패턴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펜로즈 타일링과 같은 준결정을 자세히 봤을 때 아로노프 보험 효과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 원자 근처의 전자가 다른 사이트로 이동을 할 때 자기장이 생기도록 자석을 놓고 전자의 이동 경로를 2개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자석의 세기를 조절함으로써 완벽한 간섭 효과가 가능해지고 정확히 저 레드 사이트에서 아로노프 보험 효과가 일어나서 완벽하게 간섭 효과를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레드 사이트는 대칭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한 사이트에서 그런 식으로 완벽한 간섭 효과가 일어난다 라고 하면 다른 나머지 4개의 사이트에서도 똑같이 완벽한 간섭 효과가 일어나야 됩니다. 대칭성이 개런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준결정은 실제로 처음부터 주기성을 가지는 단위 길이가 없어요. 그렇지만 전자가 저 안에서만 항상 확률로 존재를 하고 저 오각형 밖으로는 빠져나갈 수가 없게 됩니다. 전자가 실제로는 이곳저곳에 분포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떤 울타리 안에 전자를 딱 가둬놓는 효과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물리적인 의미가 뭐냐? 새로운 단위 길이, 전자가 갇혀서 이 오각형 케이지 안에서만 존재하는 이러한 새로운 단위 길이를 얻게 됩니다. 펜로즈 타일링에서 가장 심플한 예를 들었지만 실제로 2차원에서 중결정은 매우 다양합니다. 5회 대칭성을 가지는 펜로즈 타일링뿐만이 아니라 N회 대칭성에 따라서 전자가 갇혀있는 새로운 단위 길이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8회 대칭성을 가진 중결정에서 저희가 전자의 존재 확률을 계산을 한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동글동글한 게 컬러링 되어 있는 요 안에서만 전자가 존재를 해요. 안에서 완전 갇혀 있다가 제가 자석의 세기를 살짝 조정하면 전자가 스물스물 밖으로 나오면서 옆 자리로 쭉 이동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자석의 세기를 조정함으로써 이 전자의 흐름을 컨트롤할 수 있는 새로운 현상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발견을 했다. 그러면 논문을 쓰게 됩니다, 보통. 그럼 이 논문을 써서 저희가 뭘 하느냐? 이거를 다른 물리학자들에게 알려야 되죠. 아, 나는 이런 연구를 했어. 라고 알리는 곳이 전 세계 모든 물리학자들의 소통의 창, 아이카이브라는 무료 공유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특히 응집물질 물리 분야에 나는 관심이 있다 라고 하면 여기에서 컨덴스드 매터 클릭을 하시면 물리학자들의 새로운 소식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학 저널에 게재를 하기 전에 전 세계 물리학자들의 교류를 위해서 저희가 업로드를 하면 세계 각국의 모든 사람이 오픈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 세계 물리학자들의 소통의 창이 되고 새로운 지식의 무료 공유가 여기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리학자들도 다른 사람들과 다 비슷해요. 저는 이론 물리학자이기 때문에 그냥 출근해서 오피스 가서 이제 컴퓨터를 계속 보고 있겠죠. 생각도 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도 좀 보고 저널도 들어가서 좀 보고 뭐 수업도 해야 되고 집에 또 오면은 육아도 해야 되고 물리학자들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전혀 다르지 않다. 다 비슷한 똑같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물리학 학문을 하게 되면 어떤 일부의 사람들은 물리학을 계속할 수도 있고 물리학에서 벗어나서 다른 것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물리학 학문을 배우면서 가장 좋은 것은 나를 되게 논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항상 발전시켜 나가는 그러한 능력이 있어요, 물리학은. 물론 물리라는 학문이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내가 어렵게 공부하는 그만큼의 논리적인 사고를 내가 키워간다 라는 것은 확실히 보장할 수 있고 그래서 더 지혜로운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물리학을 사랑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